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을 열심히 공부해 자신의 꿈을 이룬 청년이 있습니다. 영장 30년 정도 지나면 제가 그만큼 노력했을 때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 이 청년. 저희 부서가 로켓 엔진 생산기술팀에서 저는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우주 발사체 엔진 부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 잡스타그램 꿈꾸고의 첫 번째 주인공 임덕균 씨를 만나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하나테크위는 하나그룹 계열의 항공기 및 방산업체인데요. 이곳에서 잡스타그램 주인공 임덕균 씨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앳돼 보이는 덕균 씨는 올해 나이 25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성공했다는데요. 회사에 들어온 지도 어느새 6년째입니다. 저는 부산의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2012년에 졸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기능경기 대회를 거쳐서 지금 2012년 11월에 지금 테크윈, 지금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덕균 씨는 로켓 부품의 설계를 비롯해 부품을 만들기 위한 공구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그릴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3D 3차원을 위한 모델링, 또 도면을 그리기 위한 모델링, 거기에 따라 각 소프트웨어들이 다르고요. 저희는 일단 그 해당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테크위는 항공,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엔진, 로봇, 보안 시스템, IT 솔루션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항공 엔진 제조 사업 분야를 주도하며 우리나라 정밀기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기업입니다. 로켓 엔진에 들어갈 부품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일은 이론과 현장을 함께 알아야 제작이 가능한데요. 안녕하세요. 덕균 씨는 현재 2020년에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KSLV-2에 들어갈 엔진 부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엔진 부품의 결합에 있어 부품의 오차를 확인하고 수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우주로 가는 친구예요. 재밌는 건 이제 저는 정작 비행기 타고 해외에 한번 안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더 멀리 가서 이 친구라도 잘 돼서 다행입니다. 덕균 씨가 로켓 부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형 우주 발사체는 우리나라에서 독자 개발 중인 발사체인데요. 로켓 부품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상사의 조언과 협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여기 있고 사이즈는 작지만 이 사이즈 작다고 해서 뭐 얕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밴드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이 전체 엔진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작은 하나의 밸브도 상당한 그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직장 상사인 성문 씨는 덕균 씨의 학교 선배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44회 졸업생이고요. 저희 기감님께서는 저희 같은 학교 20회도 졸업생이십니다. 대선배님이시고요. 같은 또 횟수로 치면 지금 같은 개띠네요, 올해. 그래도 후배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나 그런 자세가 상당히 좋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봐가지고 경험자의 조언은 부품 설계 후 구현이 되는 데 있어 개선 사항이나 문제점을 줄이고 최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일단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린 도면이 실제로 구현이 됐을 때 와, 이게 진짜 내가 상상했던 게 진짜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자부심도 있을 거고 이제 선배들한테 모르는 걸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받으면은 와, 내가 이 모르는 거를 하나 해결했구나. 또 그런 거에 대한 성취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구되는 고객이 이제 요구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제가 작업을 딱 마무리했을 때 되게 뿌듯하죠. 그럴 때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이 시간만큼은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얘들아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덕균 씨가 평소에 잘 따르는 학교 선배이자 직장 선배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대학교 다 같은 대학교 다니고 있고 여기 양쪽에 계신 두 분은 같은 고등학교 나왔고 또 전부 이제 같은 기능인 출신이에요. 일하면서 업무 특성상 되게 전문적인 거를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발전을 하려면 대학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시점에 가서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할 수 있으면 빨리 끝낼 수 있을 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지원 자격 될 때 바로 그냥 지원했어요. 메카융합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에요. 뭐 기계, 전기, 뭐 소프트웨어, 산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골고루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모인 5명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입사했는데요. 전문적인 배움이 필요해 대학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당시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땐 진짜 우상이었거든. CNC 선반과 가면은 벽에 그게 있어요. 재우형 초상화, 아니, 사진이 걸려요, 사진이. 그럼 학생들이 이제 그거 보면서 훈련하는 거야, 자린고비처럼. 저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메달에 그쳤지만 저희 재우 선배님은 저희 그 기술 그리고 기능인들한테 가장 최고 명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제기능올림픽인데요. 대회에서 CNC 선반 직종에서 금메달을 따셨고 지금 나이가 올해 30. 예, 30인데 벌써 연금도 받으시거든요. 되게 부럽죠. 여기서 문득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덕균 씨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두가 취업에 성공하는 걸까요? 회사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 걸까요? (2007년도에) 명정 선정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지금은 후배들 기술 교육, 또 양성, 또 기술 지원, 협력업체 기술 지원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특성화고에 이제 기계 관련이라든지 또는 뭐 기계 캐드 관련 설계라든지 또 용접이라든지 관련이 있으면은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제 미리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그 친구를 미리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관찰을 합니다. 저 친구가 그 기술 숙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인성이나 갖춰졌는지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한 번씩 가가지고 정지로 가서 또 지도도 해주고 기술 지원도 해주면서 회사에서 나중에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현장 맞춤 인재로 이렇게 양성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어디론가 향하는 덕균 씨. 덕균 씨의 목표는 미래의 후배들을 가르치는 산업 교수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취득해야 할 자격증과 해야 할 공부가 무척 많다는군요. 국가기술 자격증인데요. 그 순서가 이제 기능사, 그다음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능장 단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중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싫어하고 게임을 좋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특성화고 진학으로 꿈을 찾아 노력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아버지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설계를 하는 업무라면 저희 아버지는 설계된 그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실제로
그걸 만들어내서 구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엔지니어십니다. 임덕균 씨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12년 개근상을 비롯해 그 어렵다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무려 4개나 되는데요. 부산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전국기능대회 동메달을 획득할 만큼 끊임없이 공부하며 노력해왔습니다. 메달 수여하고 나서 며칠 안 있어서 아버지가 저희 동네에 플랜카드 막 걸어두시고 아들 메달 땄다고 좀 자랑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딴 값진 동메달은 덕균 씨가 바라던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봉은 보자. 저희가 대졸 사원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의외로. 한 3년 정도 모아서 저희 가족분들 어릴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로서 또 보답하는 감사하다는 마음도 있고 또 이번에 집을 가족들한테 선물 드리게 되었습니다. 1억 한 2, 3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모은 연봉으로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선물하다니 대단한데요. 지금은 본인이 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또 연봉을 모으고 있답니다. 오랜만에 덕균 씨가 모교인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반년 정도 만에 다시 온 것 같아요.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실습하고 밤늦게까지 대회 준비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또 보낸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억이 제일 많죠, 지금은. 가족과 떨어져 타지로 진학을 해 학교에서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한 덕균 씨. 이쪽은 저희 학교 설립 당시부터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을 좀 기록해 놓은 곳이고요. 저희 학교가 1967년 1월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산업화를 겪으면서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시키고 또 산업화의 주역이 됐죠, 선배님들이.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창의적인 기술 장인을 육성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요. 95% 이상의 취업률로 한 해 약 300명의 졸업생들이 다양한 기술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전국기능경기대회뿐만 아니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많이 출전을 하셨고요. 어제 본 우리 재우 선배님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사진이 걸려 있네요. 한눈에 학교의 역사가 정리된 이곳에 덕균 씨도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남겼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잘 못 나왔는데 제가 메달 땄을 때 저희 단체 사진이 여기 있네요. 되게 못 나왔다. 명예의 전당은 저희 학교에 이제 그 명예를 높인 학우들, 아니죠, 선배님들 그리고 또 동문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곳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름이 이쪽에 저도 새겨져 있습니다. 의미가 크죠.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받은 정말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또 옛말에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맞나요? 뭐 아직 젊은데 그렇게 남겨질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분 좋죠. 이건. 후배들을 만나러 훈련실로 향하는 덕균 씨. 좋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예. 일 열심히 하고. 석균이는
2학년 때 제가 이제 캐드 기능부 지도교사를 맡으면서 처음 봤는데 좀 자그만하면서 제일 처음에 인상은 조용했어요. 조용했는데 지내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학생이었고 은인이죠. 제 그 고등학교 시간 동안 가장 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저희 아빠도 있고 뭐 있겠지만 선생님을 또 꼽고 싶어요. 겨울방학 중인데도 학생들이 훈련실에 나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4월에 있을 지역기능 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덕균 씨도 조언을 할 겸 들렀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여 개 가까이 있는 학교인데 저는 굉장히 정부 교육 정책 중에 아주 성공한 시스템이다. 이게 10년 정도까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떤 예비 명장, 영 마이스터라 그러는데 예비 명장을 꿈꾸면서 열심히 기능도 익히고 그게 또 맞는 인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데서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으세요. 또 요새 좀 뭐 취업난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뭐 계기는 마련돼 있으니까 활성화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 경기 대회에 출전한 선배들의 경험담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요거 잠깐 스톱해볼래? 조금만 땡겨. 이게 도면 보면은 지금 구조상 우리가 지금 3D로 가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부품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바깥에서 작업자가 조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으로 넣었을 때 말이 맞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틀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내서 넣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공간이 좁잖아. 지금 니들이 본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좀 생각해서 조립을 해야 돼 이거는. 이론과 현장의 차이가 나듯 학교에서 배운 공부와 직접 제작해보는 기능대회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는데요. 덕균 씨가 실수를 통해 얻은 대회 경험을 후배들에게 들려주며 실수에 대처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예 사용이 불가가지고 그걸 난 놓쳤었거든. 또 그건 또 너희가 채점할 때 그 기준이 되니까 채점 기준에 불필요한 게 들어가면 다 감점 요인이 돼버리니까. 원래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귀한 시간인 셈이죠. 현장에서 실제 사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대회에서도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실제로도 취업하시고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후배라고 하면 다 열심히 도와주시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치. 현장에서 요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 네. 그럼 일단 욕을 먹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생각을 해봐. 이게 재질 같은 거는 색이나 그 글로만 이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배우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이다,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그런 걸 알기 쉬워서 이게 막상 현장에서 배우신 선배님들이 오시면 약간 그런 거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선배가 좋은 이유는 또 하나 있죠. 안녕하세요. 아까 주문한, 예. 바로 후배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을 사기 때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간식까지 사는 걸 보니 덕균 씨가 오늘 선배 노릇을 톡톡히 할 작정인가 본데요. 오다 죽었다. 네, 먹자. 자신의 꿈을 향해 배우고 노력하는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후배들이 기특하다는 덕균 씨. 반타이도 이제 3학년이고 다 취업 시즌 와가니까 그런 궁금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어색하지 않나요? 굉장히 오래가지. 나는 이제 지금 6년 차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는 뭐 어디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약간 공통적으로 좀 너희들이 참고했으면 하는 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 일단 지금처럼 너희가 성실을 해라. 사회에 나가서도. 왜냐하면은 나가서도 끝이 아니거든. 그리고 2번째는 자기 개발을 좀 가서도 좀 했으면 좋겠어. 질문 많이 하고 그다음에 메모 꼭 하고. 하루 갔을 때 질문 하나를 냈다고 치면은 그게 뭐 100일이면은 질문이 100개고 200일이면 200개거든. 그거만 쌓이더라도 충분히 이게 세월이 쌓이고 너희가 그걸 메모하고 하다 보면 결국 다 자기 자산이 돼.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뭐 회사 가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하거든. 오히려 물어보면 선배님들이 좋아하지. 이런 좀 적극적인 후배가 있구나 나도. 좋은 선배 덕에 후배들은 또 하나를 배웁니다. 잘하고 있어. 네, 간다. 안녕하세요. 일단 되게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가장 많이 나고 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으니까 회사에서 이제 힘든 상황도 물론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땐 요때 생각하면은 또 뭐 마음을 다시 다지는 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덕균 씨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지금 제 왼쪽 오른쪽에 계신 이 2분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이제 동창이에요. 저희 그 부모님이 지금 저녁 사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친구들하고 좀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과 그 친구들이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덕균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지만 두 친구는 대학에 진학해 아직 졸업 전인데요. 사회에 일찍 진출한 덕균 씨는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3년 동안 그 타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서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을 땐 어떻게 보면 미안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과정이 지금에 와서 그것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덕균 씨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일찍 자리 잡은 덕균 씨를 보면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다니면서 뭐 아르바이트 해봤자 뭐 얼마 못 버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돈도 벌고 하지만 또 그만큼 또 본인이 노력해서 버는 거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이 귀감이 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더 노력해야겠다 약간 그런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저는 덕균이보다 한참 공부 못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리고 덕균이가 거기 간다는 자체가 좀 의아하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좀 많이 부러워하게 됐죠. 제가 이제 취업하게 되면 덕균이가 그때는 한 10년 차 뭐 그렇게 되겠을 테니까 도움도 많이 받을 거고 해서 좀 많이 그냥 바라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최선을 다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덕균 씨의 장점은 직장 선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조언을 구한다는 겁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강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도 크기 때문인데요.
확신과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떳떳하게 해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덕균 씨가 하는 캐드 작업은 컴퓨터로 설계도를 그리고 가상 구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설계 단계부터 작업자가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제품은 상대적으로 작은 데 비해 가지고 작업자가 손도 높이 닿아야 되고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럼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네. 반영하고 네. 진행해도 되겠어요? 예. 아직은 제가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한 김일롱 명장님께서도 수십 년을 그렇게 연마를 한 분야에 대해서 연마를 하셔서 그 완성이 명장의 타이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영예인데 저도 한 30년 정도 지나면 제가 그만큼 노력했을 때, 지금처럼만 노력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잡을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야죠. 학력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노력과 스펙으로 일찌감치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임덕균 씨.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대기업에도 합격할 수 있었겠죠? 노력하는 덕균 씨의 더 멋진 미래. 잡스타그램 꿈꾸고가 응원합니다.